저희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주기에서 이제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운영체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사용자한테 명령을 받아서 그 기계나 장치들을 움직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류는 이제 윈도우즈,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도스라고 얘기하는데 명령 프롬프트에서 치는 거. 옛날에는 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텍스트에서 치는 명령어들, 이런 거를 실행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지금 이제 윈도우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있고, 저는 윈도우 10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종류 중에서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리눅스라는 걸 많이 쓰게 되고요. 얘네들은 대형 기종에 해당되는 유닉스를 좀 줄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쳐서 명령어들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리눅스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리눅스에서는 LS라고 쓰고, 그 명령 프롬프트, 우리가 지금 윈도우 10에서는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dir이라고 칩니다. 그래서 dir을 치고, 그 현재 위치는 점, 상위 위치는 점점, 아니면 절대 위치를 쓸 때는 슬래시부터, 역슬래시부터 쳐서 이제 들어가시면 맨 아래서부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쓰게 되시고요.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그 리눅스 명령어는 pwd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현재에 위치해주는 디렉토리를 이제 보여달라 이렇게 쓴 거고요.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그냥 cd 엔터 치면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위치를 바꾸는 명령어도 이제 리눅스에서 cd 체인지 디렉토리죠.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cd 체인지 디렉토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리눅스에는 mkdir이라고 풀 쓰시고요. make 디렉토리 사용하시는데, 그 윈도우에서는 md라고 쓴다.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md, make 디렉토리 약자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정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지워주는 명령어로 그 리눅스에서는 rm이나 rmdir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rm 쓰신 다음에 옵션을 붙여서 -r 붙이면 이제 내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지워지는 걸로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그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del이라는 걸로 파일을 지우게 되고요. rmdir이라는 걸로 이제 저희가 그 디렉토리 폴더를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rmdir에서 /s 쓰면은 그 내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지워라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r 쓰면은 내용이 있든 없든 다 지워라, 이렇게 리눅스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그 /s를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는 캣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저희가 cat name.txt 이렇게 써서 쓰게 되고,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타입이라는 명령 씁니다. 타입,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쓰시면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복사는 이제 그 cp, 카피의 약자 리눅스에서입니다. 리눅스에는 쓰시고, 윈도우즈에는 카피라고 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카피라고 쓰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디렉토리나 파일을 옮겨주는 그 지정된 디렉토리로 파일을 옮겨주는 명령어는 move의 mv라고 쓰시고, 그 윈도우즈에서는 move라고 쓰시고, move는 여기 타겟이 되는 파일이나 폴더 이렇게 쓰시고, 얘를 뒤에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쓰시는데, 여기 파일 같은 거나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여기는 위치에 해당되는 이 위치로 옮겨주세요 라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그 파일에 해당되는 걸 가져다가 위치로 옮기는 이런 게 됩니다. 파일 이름 지정하는 건 똑같네요. 리네임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런 타르라든지 뭐 패키지라든지 뭐 wget 이라는 것은 그 리눅스에서만 사용되는 명령어가 됩니다. 용어나 명령어가 됩니다. 뭐 이 정도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 여러 사람이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람과 기계, 소프트웨어 총 합쳐가지고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적으로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 중복을 배제한다. 여러분들이 파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막 파일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다 보면은
중복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최소화시켜서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서 수정을 할 때에 한 개의 데이터로 이게 운영이 되면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한 개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면 이쪽에도 바뀌고 이쪽에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하더라도 데이터 한 개만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목적이 첫 번째 걔를 써야 되는 목적 중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중복을 없앤다. 두 번째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걸 만들게 되거든요. 만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쓰는데 얘가 한 개를 만들면 한 개 만든 것을 이쪽에도 갖다 쓰고 이쪽에도 갖다 쓰고 갖다 쓰는 그 동작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쓰기란 거를 이쪽에다 다시 복사하고 이쪽에도 복사해서 이제 두 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두 개로. 수정할 때도 사실은 이쪽도 수정해야 되고 이쪽도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할 때도 이제 어려워지지만 이게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갖다가 쓰는 요 동작이 갖다 쓴다라는 요 동작이 한번 빠지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학, 역공학 뭐 정규와 역정규와 뭐 이렇게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나 뭐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게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속도 어떤 특정한 목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역정교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계 뭐 배치에 대한 형식이나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설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조화를 맞추고 있는 거를 데이터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만드는 모델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거를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만들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설계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물리 설계, 논리 설계가 있는데 그 논리 설계는 이제 개발자나 사용자가 봤을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물리 설계는 오라클이나 MySQL이 봤을 때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어서 깔고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는 것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걸쳐서 이제 DB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DB 데이터베이스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운영 방식이나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 구조로 가지면서 이제 항해에 해당되는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여기는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관계성을 맺어주는 거를 이제 관계 DB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랑 요 테이블이랑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관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맺어주는 거를 관계 DB라고 하는데 그 영어로는 relational DB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relation이니까 R입니다. R 앞자가 그래서 RD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DB의 대표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냥 DB의 종류, 보편적인 DB의 종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냥 RDB를 얘기를 하고 오라클, MySQL, MS SQL 등등등, 마리아DB, 그 다음에 뭐 DB2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DB2라든지 뭐 등등등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우리는 오라클을 지금 배우고 계시죠. 오라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그 오라클이나 다른 데서 오라클에서는 시퀀스 같은 게 있는데 다른 데서는 시퀀스가 없으니까 여기 시퀀스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DL, DML, DCL, TCL, 쿼리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보통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약자가 무슨 약자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좀 편하게 어떤 명령어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걸 유추해낼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L, definition 할 때는 create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create, alter, drop, create 한 거를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truncate는 삭제할 때 그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create에 관련된 용어들이 전부 다 DDL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DDL, definition language라고 하면 creat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ML에서 manipulation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작이라는 뜻이죠. 데이터 조작어 이렇게 써가지고 insert, update, delete
있다.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 이때는 커밋을 반드시 시키거나 롤백을 해야 됩니다. 커밋이나 롤백을 TCL이라고 얘기합니다. TCL이라고 얘기하고 커밋, 롤백. 그 커밋이나 롤백을 한 시점부터 커밋을 하거나 롤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특정한 구간을 다시 설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커밋을 시켰을 때 커밋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주면 세이브 포인트 있는 데까지만 커밋을 해라 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세이브 포인트까지는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이상이 없어. 그러면은 커밋 세이브 포인트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고 그 세이브 포인트 있는 데부터가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롤백 세이브 포인트 해서 세이브 포인트를 하게 되고요. 그냥 롤백과 커밋을 쓰면 롤백과 커밋을 한 그 위치 이전에 했던 위치 거기서부터 커밋이나 롤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쓰려면 그 사용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주고받고 롤백이나 이런 거는 하거나 또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셀렉트를 사용하실 때 보통의 경우는 관리자 권한이 시스 계정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시스 계정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스가 갖고 있는 테이블, 중요한 테이블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그 오라클이나 뭐 이런 게 아작납니다. 그 테이블마다 전부 다 테이블들이 다 이제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이 시스템 전체가 아작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 계정으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계정 이런 거를 이제 보통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시스템 계정보다는 이제 계정을 한 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create user 해가지고 create죠. 데피니션 랭귀지 해당되는 create user 해서 유저 만들고 DCL 컨트롤러에서 그 뭘 하게 해줄 것인지 이렇게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grant 권한 주거나 revoke 권한을 뺏거나 요거는 시스 계정으로 관리자 계정으로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셨고요. 이번에 보시는 거는 통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통신도 옛날부터 이제 통신에 대한 얘기를 문제를 많이 내긴 했는데 그 보편적으로 이 통신을 별로 왜 쓰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통신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 같은 걸 꼭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또 서버를 사용하죠. 그리고 인터넷 서버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서버에 해당되는 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게 이제 중요도가 확 높아졌죠. 그래서 통신에 대한 그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쓰고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통신에 대한 것도 좀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할 때도 뭐 어차피 서버나 그 데이터베이스도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 있는 걸 지금 돌리고 있지만 나중에 프로젝트 하시거나 하실 때는 자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한 개 만들고 거기에 접속해서 개발을 하고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컴퓨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신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많이 보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 중에 그 정보통신기획에서 큰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정보통신을 미리 정의된 규칙입니다.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를 포함한 시스템을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규약인데 약속을 의미합니다. 약속인 프로토콜이라고 했습니다. 통신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맨 처음에 쓰였을 때는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요. 만나기로 이제 그 방안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방안을 해서 이제 그 회담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한 개 있고 뭐 좌석이 이렇게 있다.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두 분이 여기 입구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과연 이제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그거를 맞춰 놓은 거. 이때 지금 제가 한국 대통령 방한을 했다 그랬으니까 한국에 온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맞이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맞이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뭐 5분이나 아니면은 1분, 2분 이렇게 해서 먼저 이쪽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먼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앉을까 이쪽에 앉을까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쪽에 앉나? 이쪽에 카메라 왼쪽 부분에 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5분 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이 사람이 요 정도에 쓰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악수를 청해서 악수를 한 다음에 각각 자리로 이제 갑니다. 이런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국빈 행사에서 써였던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게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 용어가 그대로 통신 쪽에 오면서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할 때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 이제 여기 서버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요. 제 컴퓨터가 있어요. 제 컴퓨터. 사용자 유저 컴퓨터가 있습니다. 유저 컴퓨터가 있어요. 예전에는 USB 같은 거 꽂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일을 복사해요. 여기 카피를 하시고요. 카피를 하시고 이쪽에 오픈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오픈을 하면 파일이 없는 걸로 나와요. 시스템 자체가 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요. 서버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파일이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카피하면 이쪽에서 오픈이 됩니다. 현재는 옛날에는 이제 오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 자체가 안 보여요. 파일 자체가. 그래서 파일 자체가 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이쪽에 서버가 있고요. 서버 쪽에서 있는 것을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내는데 데이터 형식도 틀리고 이러면은 되게 난감한 거죠. 난감해서 얘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주소 이쪽에 어디다 보낸다. 얘가 목적한 문은 어디다 보내고요. 파일은 뭐가 있고 얘 파일의 종류가 뭐가 있고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달달해서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다시 1 아니면 0으로 만듭니다. 0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 맞춰서 나는 이렇게 보내니까 네가 가지고 올라올 때 1 아니면 0으로 이렇게 전달된 거를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에 올라가면서 자기에 맞는 데이터를 변환해 가지고 받아가네요.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받는다. 나는 이거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떤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그 패턴을 맞는 거를 이렇게 이 패턴을 만든 거 거꾸로 올라가면서 자기 거에 맞춰서 자기 거에 맞는 패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약속을 맞춰놓고 사용하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로 맨 뒤에 P자가 붙습니다. P. 용어 뒤에 전송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맨 뒤에 P자가 붙는다. 그래서 P자가 붙으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이게 맨 뒤에 프로토콜 붙으면 이거 프로토콜이지 라고 이제 추측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추측해서 보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이제 전송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기사 시험이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원리만 잘 알면 되게 쉽습니다. 단일 방송이니까 한쪽으로 계속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반이중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동시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 이렇게 그릴 수는 없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이중,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반이중이고, 전이중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동시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도록 만든다. 물론 한 타임에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이게 내보내거나 한 타임에 될 수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시간을 잘라서 왔다 갔다. 컴퓨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네트워크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 그거를 이제 어떤 범위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속도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한 선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에서 이쪽 장비로 왔다 갔다 할 때에 A라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내고 B라는 사람도 데이터를 보내요. 이렇게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쪽으로 전달을 하면 이제 B라는 사람은 이쪽을 통해서 이제 D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요. A라는 사람은 이쪽을 통해서
ABC, C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내가 A라는 사람이 보낼 때 C라는 사람 컴퓨터로 보내주세요 라는 주소가 붙어야 되고요. 주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회선을 쓰기 때문에 같은 회선을 통해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별로 자릅니다. 잘라서 여기는 A라는 데이터, 여기는 B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점점점점점 또 A라는 B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시간별로 B라는 데이터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내신 다음에 그 A라는 데이터는 이쪽에 가서 이제 A가 보낸 거 한 개, 그 다음에 A가 보낸 거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속도가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요. 요즘은 이제 광랜 뭐 기가빗 시대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빠르니까 뭐 데이터가 그 1초 동안에 몇십억 개씩 막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몇십억 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저희가 처리할 때 이런 처리하는 속도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기가를 훨씬 넘는 거예요. 기가에서 몇 기가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장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통신회사가 쓰는 이런 장비들은 이제 그 저희가 1기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몇십 기가, 몇백 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소모가 많고요. 두 번째는 열이 나요. 항상 속도가 빠르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반이중, 전이중 이런 거 쓸 때는 일단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고속이에요. 고속이어야지 되고요. 이제 스위칭 방식에 의해서 이쪽 이렇게 스위치를 이쪽 켰으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게 이쪽 스위치에 따라서 어떤 스위치가 켜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한꺼번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한 순간에는 한 개밖에 안 보냅니다. 한 개밖에 안 보내지만 그 시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내용들을 꼭 실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이제 단일 방송은 방송국에서 그냥 듣는 라디오 방송국 거기서는 계속 송출만 하고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듣죠. 반인중 방식은 무전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누르고 한쪽은 말하고 누르면서 말하면 이제 듣기만 하고 다 들어서 오바 그러면 이제 또 딴 사람이 눌러서 말을 하고 또 오바 이렇게 얘기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방식을 이제 반인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전기 같은 겁니다. 전인중 방식은 뭐 전화나 우리가 쓰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 통신 이런 게 전부 다 전이중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 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저희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구멍이 뒤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서 여기 꽂으면 여기 접속이 돼 가지고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랜 카드다 얘기합니다. 랜 카드라고 얘기하는데 랜이 이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신에 해당되는 카드를 이제 여기 이런 지역에 해서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컴퓨터들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카드를 이제 랜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해서 사용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 전부 다 랜 카드가 꽂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랜선이 이쪽에 꽂혀 있어 가지고 이제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100m 이내에 이제 어떤 장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 이렇게 장비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그 랜선 꽂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꽂는 데가 이렇게 있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쓰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서 쓰는 것을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허브. 단순 연결만 써서 쓰는 것을 허브라고 얘기하고요. 그 내가 그 이쪽에 허브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난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택된 기능을 가진 장비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어디 쪽에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있는데 이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제 라우터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라우터.
라우터가 있는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 계층 간의 성향을 연결하는데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장비다 이렇게 썼는데 그 요거 외부 정보보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보셨던 거는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거 보셨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장비는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게이트웨이 여기 공유기 같은 게 게이트웨이라고 그랬죠. 공유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유기도 그 여기 보시면 뭐 허브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제 WAN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WAN은 이제 WAN이라서 Wild Area 그 넓은 지역에서 그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포트를 한 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유기라고 IP 공유기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공유기가 없고 이렇게 여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한 개 돼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걸로 똑같은 모양 색깔도 다 똑같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허브라고 얘기하는데 단지 포트를 꽂으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 연결을 위해서 쓰는 것을 이제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 집에서 이제 인터넷선을 막 했는데 인터넷이 들어오면 이런 장비를 한 개 주죠. 장비를 한 개 줘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게이트웨이를 하면서 이제 프로토콜 같은 다른 랜 계층 간의 랜 계층이니까 저기 컴퓨터에 있는 랜 계층이 다르고 여기에 있는 랜 계층이 좀 틀리겠죠. 그래서 라우터 역할을 같이 하는 이런 거를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이 워낙 넓은 지금 우리 집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게 집이 있는데 보통 이제 거실 같은데 이렇게 방이 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집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서 있다고 치세요. 여기가 현관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거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는 거실에서 많이 쓰니까 이제 랜 장비를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쓰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선을 이용해서 가시다 보면 선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들어가서 입학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갈 때 이제 굉장히 큰 집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돌려서 뭐 여기 방문이나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방인 경우라 집인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로 리피터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게 필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층별로 보면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복층입니다. 이쪽에서 신호를 끌어가지고 와서 이쪽에다가 집어넣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추 뭐 100m가 넘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 신호가 약해지고 속도가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허브를 한 개 더 두는 거예요. 그 허브를 더 두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장비를 한 개 더 두면 되는데 그런 장비를 리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포트를 한 개 더 연결해서 쓰는 거. 얘네들은 이제 리피터 약해진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건데 그냥 허브 한 개 더 두시면 됩니다. 허브를 한 개 더 두면 얘네들이 이제 증폭 받은 신호를 다시 이제 증폭을 시켜서 다시 이쪽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100m를 더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로 들어왔는데 이쪽에서 여기까지 100m다. 그러면 이제 100m가 넘어가면 신호가 약해서 되니까 100m가 아니라 한 80m나 이 중간쯤에 여기 80m 정도 됐다고 하면 80m에서 허브를 한 개 더 두고 이쪽으로 연결하면 요거는 이제 다시 신호가 증폭이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제 통신 장비들이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기기와 뭐 소프트웨어 랜카드를 깔면 랜카드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요즘은 자동으로 윈도우에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제 다 있는 걸로 보시지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